경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건축구조기술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사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흙막이 때문에 붕괴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땅을 파면은 흙이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흙막이라는 걸 보통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흙막이라는 것들이 설계라든가 시공상의 검토도 필요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현장, 그 주변의 땅의 성격에 맞게끔 흙막이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이라든가 땅에 맞는 공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화면상으로 봐서는 예. 그 적절하지 않은 공법을 쓰지 않았나는 의심이 되긴 합니다. 네. 정확한 거는 이제 현장이라든가 설계 도서를 봐야 되겠지만은 흙막이 공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이 빠지지 않게 집안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공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집안 지역에 물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흙만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지금 그 화면상으로 봐서는 그 후자 흙만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다든가 우기 또는 이런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집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 물이 빠지면은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흙도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있는 건물 밑에 있는 집안이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기울어지거나 또는 붕괴되거나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지금 이 상황은 거의 금천구 가산동에 있었던 그 형태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가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그 흙막이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앞쪽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에 있는 차하고 그 땅만 넘어간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땅판 현장하고 유치원 건물이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거죠.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종합을 해보면 물 빠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흙막이가 기울어지고 붕괴 사고로 이어진 건데 네네. 결국은 이번에 좀 많이 내렸던 비, 태풍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사라는 거는 그런 원인들도 사실은 다 예측을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맞게끔 안전한 대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네, 근데 이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혹시 부실 공사 가능성은 없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설계 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 공사하면서 그 공사 일지 같은 걸 쓰거든요. 네. 어느 시간에 며칠 날 어떤 공사를 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다. 또 그런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예.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정밀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럼 지금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네, 흙막이의 부실이라는 예. 게 좀 거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치원의 의뢰로 지난 3월에 안전 점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통상적으로 네.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공사하는 현장 주변에 네. 건물들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땅을 파기 전에 주변의 건물들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미리 기록을 해놓거든요. 예. 그래야지만이 내가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피해를 줬다 안 줬다를 나중에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는 공사하는 분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훨씬 더 이제 그 적절한 방법이겠죠. 아마 예. 이 현장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유치원 쪽에서도 공사하기 전에 유치원에서 먼저 요청했을 수도 있고 네. 예. 또 각 자치단체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공사를 하기 전에 이거를 조사를 하라라는 규정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조사를 했을 거로 그럼 예상이 당시 됩니다. 점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균열 정도가 좀 있었을 거로 판단이 되고 네. 지금 봐서는 유치원이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치원이 오래돼서 자체 큰 부실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세세한 정도의 약간의 어떤 이제 그 하자들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런 정도의 하자 가지고 이런 그 붕괴 사고까지는 나지는 않을 거고 이 붕괴 사고의 원인은 현장 측에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유치원 건물에 말씀하신 대로 좀 실금이 가서 네. 관계자들이 회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은 안 했던 겁니까 회의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네.
현장이 계속 진행된 정도 상황을 봐서는 땅 판 시점은 네. 그 3월 시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네. 이후에 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이 3월에 안전 점검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를 했을 텐데 그럴 그 수 후로 있죠. 따로 뭐 보완 작업이 없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번 사고 역시 좀 어느 정도 인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연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술자들이라든가 건설하시는 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사실 어젯밤에 또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뭐 가스 냄새가 나고 네. 물소리가 많이 들렸다. 그게 이런 그게 이야기가- 전조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땅이 이제 그 흔들리면은 네. 땅이 이제 침하되거나 흔들리면은 제일 먼저 건물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가스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스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수도 이런 관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터지게 뭐 되고. 지금은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은 건가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재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마 그 저도 저 정도까지 기울어진 그 경험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뭐 10도 이상 된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뭐 앞으로 사실 무서운 게 뭐 네. 가습관이나 이런 부분인데 예, 그렇죠. 또 다른 뭐 추가 붕괴나 추가 사고 위험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봐서는 그 멈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게 계속 조금씩 더 기울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가스라든가 이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 사전에 밸브를 통해서 차단을 시키면은 예. 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건물 자체는 그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변 건물도 마찬가지고 예. 조사를 통해서 그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 건물은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인접해 있는 상도초등학교 네. 괜찮은 건가요? 오늘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합니까? 아마 초등학교까지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저 화면상으로 봤을 때 그 주변에 그 저층 건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택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대피를 하고 예.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아마 그런 상황으로 조치는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도 유치원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 10도 가량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을 뭐 다시 좀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건물이 보니까 기역자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면 쪽에 저 반대쪽에는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일부 벽돌 좀 떨어진 상태고 이쪽 우리 저 붕괴된 현장들은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이쪽은 그 대부분 다 철거를 하고 네. 다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 반대쪽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야 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장비 가지고 들어가고 해서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그 부분 쪽에 이제 사용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현장 예. 쪽에는 못 쓰는 게 그 어.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건물 구조 또 기술사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역자 건물이면요. 네. 이렇게 한 편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른 한 편도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영향을 받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또 이제 집안이 특히 땅 같은 경우는 네. 뭐 단 10m의 간격을 두고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이제 성격이라든가 여기는 굉장히 흙이 안 좋지만 바로 옆에는 또 탄단한 안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도 집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또 얼마 전에 이 금천구 가산동에서도 이런 땅 꺼짐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는데 네. 이번 붕괴 사고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싱크홀은 아니고요. 싱크홀은 아니고 공사 중에 발생한 그 상황인데 특히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 지하에 파일이라고 그래서 네.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예. 말뚝이요. 네, 말뚝이 그 저 밑에 안반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말뚝을 아, 통해서 네. 가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집안에 얹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예 그런 파일 뭐 말씀하신 말뚝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네. 왜 그렇게 없을까요? 근데 이제 아파트처럼 그 초고층이면은 뭐 10층 이상 되고 그러면은 네. 이제 떨어지는 하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밑에까지 전달하는 거고 한 3, 4층 되면 보통은
이제 웬만한 집안에서는 견딜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그 집안이 그대로 있을 때 얘기고 주변에서 이제 다른 공사를 한다든가 건드리면은 네. 영향을 받죠. 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그 능력만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번이 뭐 큰 사고는 저희가 두 번째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고 집안이 많이 좀 물러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예. 앞으로도 다른 또 추가 붕괴 사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사고의 원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까 흑막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흑막이가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 건축물인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흑막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요만한 컵에다가 흙을 이제 꽉 담고 뒤집어서 땅에다 딱 하고 빼면은 그대로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람이 불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죠. 예. 무너지지 않게 뭔가를 옆에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옹벽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옹벽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끝까지 남아 있는 거고 네. 흙막이는 이미지로 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아, 흑막이 네. 어떤 재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질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이제 보통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예. 그 철에다가 네. 철에 그 철 사이에 나무 판을 끼워서 흙을 막습니다. 예, 그렇다면 힘이 별로 없겠네요. 그 이제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나무 판 사이로 물이라든가 흙이 빠질 수 있는 충분한 네. 개연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흙이 물른다든가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공법보다는 예. 콘크리트로 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뚝을 예. 하나씩 다 연결해서 쫙 붙여 놓습니다. 네. 연속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흙이라든가 물 같은 것들이 다 막히니까 예. 빠져나가지 않죠. 그럼 훨씬 안전할 텐데 네. 이 시공사 쪽에서 혹시 비용을 아끼려고 한 건가? 왜 그런 흑막이 공법을 사용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추정인데 네. 네. 그 현장 사진을 봤을 때 이 좌측에 남아 있는 흙막이를 보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묻혀져 있는 쪽은 어떻게 공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 공법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좌측 그걸로만 봤을 때는 네. 그런 형태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저 정도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은 그 대규모 그 건설사가 아니고 예. 예. 보통 이제 중소업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공사비라든가 또는 이제 공사의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소 소홀히할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가산동 붕괴 땅 꺼짐 현상이 있었고 또 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흙막이를 교체하거나 네. 보수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 이후에 예. 저희가 그 심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심의. 그러니까 설계를 한 이후에 이거를 허가를 내줄 때 관할구청 내에 저 같은 이제 그 전문가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흙먹이가 뭐 설계 자체는 잘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공법 자체가 적절치 않으면은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코멘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변경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 사고의 위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좀 안전 진단이 시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사장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그 우기 일가치라고 우기 전에 그다음에 봄에 동절기 이후에 이제 네. 얼었던 땅이 녹으니까 예. 그럴 때마다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네. 점검단을 구성해서 계략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점검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죠. 다 할 예. 수는 없는 것 없으니까. 사실 또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그런 진단이 많이 절실하기 필요하죠. 때문에 예, 절실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하면 뭐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게 많이 들까요? 뭐 비용적인 면도 있고 또 그거를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 인력적인 면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건설사에서 예. 그 자기 비용을 들여서 예. 기술적인 부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아까 좀 앞으로 복구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현장에서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아마도 일단 당분간은 그 주변도 그렇고 뭐 이용이라든가 또 그 주민들이 입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빠른 진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할 부분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얼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피해 입은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을 할 것인지를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해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균 건축구조기술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